자,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매틀랩의 뒤쪽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좀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면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내용들이 뒤쪽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행렬이랄지 통계,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파일이나 사운드 파일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심볼릭 연상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선형대수, 여러분들 실은 저도 행렬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안 배웠다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근데 실은 이제 매틀랩에 있는 행렬 벡터는 행렬 벡터라기보다도 그냥 숫자의 조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이제 1학년 2학기 혹은 이제 2학년 때 이제 공학수학에서 이제 공간 벡터와 그다음 제대로 된 어떤 행렬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의와 계산들이 있는데요. 거기들의 이제 그건 연산들을 굉장히 쉽게 매틀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dot product랄지 cross product 혹은 행렬 같으면은 이제 행렬식, 뭐 trace, 뭐 대각화, 역행렬, 고유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주 쉽게 그냥 계산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연립방정식들을 그냥 수치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계 쪽 툴들도 굉장히 유용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우리가 점수 데이터 같은 거, 그리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봤었죠? 이런 것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평균값 내는 거, mean 이렇게 하면은 그 평균값이 얼마다, 표준 편차가 얼마다 라는 것들, 다음번에 뭐 소팅하는 거, 점수별로 쭉 이렇게 소팅하는 것도 그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올림차순으로 쭉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몇 번째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됐는지 그런 것도 다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리, 음파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결국 우리 고막을 때려가지고, 고막에 이제 앞에서 고막을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표현되는 그런 1차원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1차원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플레이 해주는 거가 사운드라는 그런 커맨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폴트로 매틀랩에 들어가 있는 공이 이제 여러분 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징 때릴 때 나오는 소리, 그 소리에 대한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로드 공 하면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y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y에 이제 징 소리에 대한 1차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림은 이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쭉 흐름에 따라서 공기압이 어떻게 쫙 이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이게 1초에 몇 번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냈느냐. 그게 이제 컴퓨터니까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고, 연속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보통은 우리 CD,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듣는 CD 같은 경우에는 1초에 44,000번을 데이터를, 그러니까 음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를 해보면은 8190이니까 1초에 8192번 샘플링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정보, Y 값과 이걸 1초에 몇 번 이제 샘플링했는지 정보를 우리가 넣어서 사운드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는 음압에 대한 시간에 나왔던 쭉 일정한 간격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 두 번째는 샘플링 레이트. 이걸 넣게 되면은, 예, 여러분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제 이 징 때리는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샘플링 레이트를 조금 더 키워보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샘플링 된 것보다 조금 더 키워보게 되면은 조금 높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플레이 할 때 이제 몇 배속, 뭐 1.2배속, 1.5배속 이렇게 플레이 하듯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통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 제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들 약간 좀 이제 뭐 1.2, 1.5배속으로 플레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리가 피치는 안 올라가요. 굉장히 아주 좋은 이제 최신 기술인 건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빨리 플레이하게 되면 여기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리의 피치가 올라가거든요. 조금 더 고음이 나오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가 빨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빨리 하는 거는 사람의 그 목소리의 피치는 일정하면 같으면서 이걸 이제 빠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빨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그 훌륭한 기술입니다. 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소리를 갖다가 이제 볼륨 레벨을 내가 조금 바꾸고 싶으면 Y 값을 바꾸면은 좀 소리가 작아지는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운드를 재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많이 저장이 되는 게 웨이브 형식으로 많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웨이브 리드라고 하는 그런 내장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봤더니 웨이브 리드는, 몇 년 전에 이제 없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오디오 리드하고, 오디오 리드로 이제 웨이브, 형식의 파일을 읽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Y하고 FS 이렇게 해서 읽으면 되고요.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싶을 때, 웨이브 파일을 쓰고 싶을 때는 오디오 라이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조작할 것인가 라는 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보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픽셀이, 몇 바이 몇으로 되어 있는 그런 행렬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각 행렬에서 각 위치에서의 이제 어떤 색깔, 요 픽셀은 어떤 색깔을 가지는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서 이제 이미지라는 커맨드로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색깔을 할당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컬러 맵 방식이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트루 컬러가 있는데, 이제 컬러 맵은 기존에 이미 우리가 그 어떤 세팅을 해놓은, 그러니까 첫 번째 색깔은 뭐 RGB가 어떤 거, 두 번째 색깔은 RGB가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컬러 맵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몇 번째 색깔에 해당이 되는가를 거기다 우리 지정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컬러 맵 방식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디폴트로는 컬러 맵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Z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는 컬러 맵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따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컬러 맵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그 전체 사이즈가 몇 개냐면은 사이즈가 이제 256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256개, 1번에서 256번까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각각 우리가 이제, 1번 색깔은 RGB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쭉 0에서 1 사이의 값들을 갖다가 쭉 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이제, 요렇게 행렬 하나 만들어요. 8 곱하기 8 행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내가 이미지라는 커맨드에다 넣게 되면은, 맵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8 곱하기 8의 어떤 픽셀의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첫 번째 픽셀은 우리가 이제 컬러 맵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Z라고 하는 컬러 맵에 그 첫 번째 색상, 이제 첫 번째니까 뭐 한참 올라가서 이게 요 색깔을 이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컬러맵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윈터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윈터 또 비슷하네. 그러면은 뭐 썸머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컬러 맵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트루 컬러 방식인데, 트루 컬러는 내가 이제 그 전체적인 행렬에서 하나 인덱스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데이터는 내가 이제 그 딱 원하는 픽셀 사이즈 몇 바이 몇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트루 컬러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세 번째 차원은 이제 1에서 3까지 가지는데, 첫 번째는 그 M행 N열 픽셀의 빨간색 값이 얼마냐, 그거를 범위가 0에서부터서 255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8비트의, 2에 이제 8승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8비트 컬러가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0의 값이 이제 가장 어두운 거가 되겠고, 255가 이제 그 색깔로 굉장히 밝은 이제 그런 색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 매트 제로스 이렇게 해서 행렬을 만들고요. 그러면은 MAT가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인데, 첫 번째는 이제 RGB가 다 이제 0이니까, 까만 색깔을 가질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첫 번째 거를 뭐냐면은 1 곱하기 1, 첫 번째 일행 1열은 내가 이제 레드를 가장 밝은 색으로 하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뭐죠? 초록색, 그 다음 파란색.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값을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매트릭스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 그거를 내가 이미지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건드린 거는 이제 2행 2열 요게 데이터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이제 빵으로 돼 있으니까 가장 이제 어두운 색깔, 검은 색깔이 나오겠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첫 번째 이거는 빨간색, green, blue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읽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img.jpg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my image는 이제 imread를 하면 이미지 리드를 하면은 커맨드를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읽히게 되고요. 내가 이제 my image라는 그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픽셀이 이제 1836행 1377 곱하기 이거.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RGB 내가 트루 컬러 형태로 요걸 내가 이제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걸 보여주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i 이미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짜잔 하고서 이렇게 그림이 약간 안 맞으니까 엑시스 이퀄을 할까요? 예, 그러면 딱 이제 맞는 이제 그 사이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잠깐만, 여기 이제 이쪽 축이 1836이고, 이게 이제 행이 1836행, 1377열 짜리 데이터고, 각각의 픽셀마다 이제 우리가 RGB 컬러로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 저의 그 DNA를 공유하고 있는, 물론 이거는 아주 옛날적 사진입니다. 지금은, 훨씬 컸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또 일부분을, 픽셀의 일부분만 따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림에서 일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미지에 my 이미지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을 내가 따로 이렇게 또 그림을 딱 그리게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색깔 변형, 내가 요즘 보통 여러분들 이제 뭐 사진 같은 것들 필터를 써가지고 여러 색깔들을 바꾸잖아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my image 2에서 내가 이제 첫 번째 거 red를 0으로 놓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red를 0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빠지는 거죠. 색깔이 빠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푸르스름한 이런 이제 걸로 이제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컬러맵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심볼릭 오퍼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참 여러분들 아마 그 눈이 번쩍 뜰 그런 이제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걸 실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심볼릭 매스터박스라는 애드온을 설치를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처음 설치할 때는 이걸 체크 안 했을 수도 있겠고요. 이건 애드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이건 심볼릭 연산을 하는 건데요. 내가 이제 x, y, a, b 4개의 변수를 내가 심볼릭 연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얘네들은 수치적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로서 대수적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 이렇게 하면은 이게 2x가 돼요. 그죠? 그리고 뭐 1-x에다가 내가 1 플러스 x를 곱한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되는구나. 이거 전개를 이거를 갖다가 뭐 전개를 할 때는 expand라는 거를 하면은 내가 이제 1-x의 3승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쭉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뭐랄까 참 놀라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이 컴퓨터 계산하는 거 원래 수치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대수적인 연산은 거의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듯이 하는 그런 대수적 연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론 빨리 하는 거겠죠, 이거는. 자, 그거 말고도 뭐 팩토라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인수분해하면은 요거하고 요거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컬렉트는 이제 어떤 약간 정리하는 거, 그 정리하는 것도가 이게 컬렉트는 뭐였더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가 뭐 제곱이면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4x 제곱을 만들어주죠.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내가 익스프레션을 한 다음에는 얘를 갖다가 심플리파이 해라, 간단하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 그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해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식도 얘네가 쫙 추려가지고 그거를 간단한 걸 식을 정리해 주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다가 되게 복잡한 식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substitute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요 x 여기에서 x 이꼴 2일 때 값이 얼마인지를 여기다 이제 값을 주는 거가 되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라 라고 하면은 지금 컴퓨터상으로는 3분의 1은 0.3333이 되는 거고 2분의 1은 0.5니까 0.8333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심볼릭 연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걸 직접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6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죠? 대단한 기능이에요. 물론 이런 값을 우리가 이제 수적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뭐 더블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방정식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솔브에 2x 제곱 더하기 x는 0 이걸 풀어라 라고 하면요 해를 구해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대수적으로 ax 제곱 더하기 bx는 0 이거 계산하라고 해도 0과 마이너스 1 너무 쉬운가? 뭐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뭐 복잡하게 뭐 플러스 a는 0 이걸 풀으라고 그러면 2차 그 우리가 그 방정식 근의 공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연립 방정식도 풉니다. 연립 방정식은 근데 이제 해가 구조체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답을 따로 좀 빼내야 되는 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분 적분도 가능합니다. 내가 함수를 이렇게 fx를 갖다가 정의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는 fx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f를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인 식을 갖다가 넣게 되면은 자, 미분하는 거, 그다음 적분하는 거 이게 바로 미분, 적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도 물론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부정적분 중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minus ax 제곱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학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라고 하면은 실은 이게 a의 값에 따라서 이게 뭐 발산도 하고 수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뭐 1이다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고, a가 음수면은 무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a가 복소수일 때, 심지어 복소수일 때까지도 이게 고려해가지고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지 뭐 이게 뭐 얘가 그 기억을 해가지고 메모리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답을 주게 되겠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적분과 적분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적분을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요것만 그냥 쓰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 공부하는데 여러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럼 이것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